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수능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막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잘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총평은 총평에서 듣도록 하시고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계산 문제가 나왔고 24가 나와서 무언가의 제곱수가 아니야. 하지만 상관이 없죠. 24는 8 곱하기 3이고 얘는 2의 세제곱. 근데 3분의 1제곱이고 3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이죠. 6. 답은 1번. 자, 1번부터 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 너무 쉽게 나오면 앞부분에서 옛날처럼 막 5분 만에 한 10문제 다 풀고 뒤에서 못 풀어서 한 문제를 죽어라 잡고 있어도 안 풀리는 이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2번, 얘 계산 문제죠? F'2를 구하는 문제구나. F'X는 6x 제곱 520x 이렇게 되고요. F'2 구하라는 거니까 4, 6, 24 빼기 20 이렇게 돼서 4, 답은 4번. 자, 얘는 우리가 맨날 열심히 썼던 드디어 빛을 발하는 동경 그리기. 동경 중독으로 푸시면 되죠. 얘는 4, 4분면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원점 찍고 4, 4분면으로 대강 그려주고 그 다음 이렇게 생겼겠구나. 근데 나와 있는 정보 하나가 사인 세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요렇게 바꿔주면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사인 값은 예분의 예로 봐야 되니까 3,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3, 3, 9, 1, 8, 2루트 2 이렇게 되면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의 값이 맞고 문제에서 탄젠트를 물었으니 예분의 예가 답이 되겠네요.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답은 2번. 자, 함수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불연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간 나뉜 점 또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구간이 대놓고 나눠져 있는 문제 6-a 2의 좌극한이랑 2, 4 플러스 a 우극한이랑 같아야 된다. 우극한 함수값 같아야 된다. 그래서 2의 2가 2가 돼서 a 값은 1이 나옵니다. 답은 1번. 다음 자, 함수 fx가 얘를 만족시킬 때 얘는 fx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c 구해줘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서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c니까 얘가 6이 되면서 c의 값이 8이 돼요. 그래서 얘가 8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F2를 물었으니까 8, 2, 4, 4, 3, 12 플러스 8, 16이니까 답은 4. 오케이. 그 다음 등비수열. 자, 등차가 아니라 등비예요. S4 빼기 S2가 있다고 해서 등차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저 등비수열 또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는 건 S라는 저 표현은 AL부터 A 몇 가지의 합, AN까지의 합 인 것뿐이지 등차랑 등비랑 상관이 없는 거고 얘는 그러면 A4까지 합한 거 얘는 A2까지 합한 거니까 A1, 2, 3, 4에서 A1, 2를 빼니까 아 얘는 A3 더하기 A4 이렇게만 남는다는 얘기고 얘가 3A4라는 얘기다. 이렇게 정리가 바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 차는 일반항 표현 이렇게 키워드를 외웠죠. 아주 단순한 키워드들 즉 내가 말하는 키워드라는 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지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 빼면 2 이렇게 되고요. 2배의 A4가 A3이래. 근데 등비수열이라 했으니 A4는 2분의 1 A3이 되고요. 여기서 공비가 2분의 1이 나오네. 마지막 A5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A 아래 4제곱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1 A가 4분의 3이다. 양쪽에 16을 곱하면 되겠네요. A는 4, 3, 12 이렇게 나오고 A2는 2분의 1 하면 되니까 6. 둘이 합하래. 답은 18. 4번입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자, 극대극소를 구하래. 여전히 7번, 8번, 9번 꽤 쉽게 나오고 있어요. 7번. 미분하면 되죠.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고 빼기 4X 빼기 12가 되고요. 얘는 X 빼기 6, X 플러스 2가 돼서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 6이 나와서 쓱 생각하면 마이너스 2, 6 이렇게 되는 거고 극대에서 극소를 빼내요. 극대에서 극소를 갖는 X값을 빼줘라. 둘이 계산하면 답은 8, 5번입니다. 오케이. 자, 3차함수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 자,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으니 fx의 찐 값을 구해야 되고 앞에 식 보니까 fx로 뽑아낼 수 있고 좌우변 다 x를 묶어낼 수 있으니까 fx가 보이겠네요. 자, 얘 그러면 fx 뽑아내면 남는 게 x-1이고요. 여기서 fx를 구하려면 분명히 이쪽에서도 x-1이 나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없었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죠. 아, 3까지 뽑아내도 되겠네. 그러는 순간 보이네요. x 세제곱 빼기 1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3x의 x-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x-1, x-1 같으니까 따라서 남은 부분이 fx가 될 것이고 얘가 fx가 될 거다. 자, 얘를 다시 한번 전개하면요. 3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문제에서 얘를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은 앞으로 빼내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dx라고 놓고 이걸 다 계산하지 않죠. 정말 내가 이번에 시험 낸 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진짜 소소하게 이것저것 개념에서 배운 걸 한 문제에 많이 때려 넣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건 또 없었어? 괜찮지 않았나요? 혹시 울면서 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자, 얘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우리 이거 그냥 두지 않잖아. 0부터 2로 고칠 거잖아요. 날릴 애들을 날리면 하나밖에 안 남아. 너무 좋죠. 그러면 얘는 6으로 바꾸고 0부터 2로 갈게요. 그리고 3분의 1 x 세제곱 한번 써야겠네. x제곱 dx가 될 것이고 얘는 6에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2가 돼서 3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 되고 3, 2, 6, 8이 16.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두 점에 대하여 자, 내분, 외분, 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얘는 두 점 그냥 P랑 Q가 찍혀 있고 내분이니까 P, Q를 이렇게 놓고 X자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모는 둘이 합한 건데 합하면 1 나와요. 그러니까 분모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P랑 얘랑 곱하면 로그 5의 3 빼기 M 로그 5의 3 이렇게 되고 더하기 Q랑 M이랑 곱하면 M 로그 5의 12 이렇게 돼요. 자, 분모 1이니까 얘 신경 쓰지 않고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계산한 점의 좌표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내분이고 문자가 섞여 있고 로그지만 방법만 알고 계시면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M으로 좀 뽑아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그 5의 3이고 얘를 얘로 나누고 싶네. 그러면 플러스 M으로 뽑아내면 로그 5의 12 마이너스 로그 5의 3 이렇게 뽑아내지고요. 얘는 로그 5의 3에 더하기 M에 나누면 로그 5의 4가 되겠어. 자, 얘는 그래서 이게 1이래. 자, 그럼 얘랑 계산하면요. 로그 5의 얘 4의 m제곱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왜 4의 m제곱이 나오지? 하고 봤는데 4의 m제곱을 구하래. 그러니 얘도 괜찮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로그의 성질을 싹 써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로그 5에 둘이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4의 m제곱 얘가 1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5가 된다. 3 곱하기 4의 m제곱이 5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4분의 m은 3분의 5가 돼서 답은 4번.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이쯤 하나 나와줘야 되는 시각, 몇에서 위치, 거리 등등등 속도의 문제.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요. 그러면 원점을 출발하기 때문에 위치로 바꿨을 때 t에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상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자, 고를 때 속도가 주어졌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 한데 그러면 위치를 구해서 t일 때 둘의 차이, 절대값 씌운 차이를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ft식만 만들어내면 되네. 얘는 x1t라고 놓을게요. 얘는 3분의 1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5t 플러스 c인데 0 집어넣었을 때 0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c 안 써도 되고요. x2t는요. t 제곱에 마이너스 7t에 마찬가지로 0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 ft를 구하면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리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3분의 1t 세제곱에 마이너스 4t 제곱에 플러스 12t 이렇게 나와요. 그때 ft는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감소한다 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우리가 여기 절대값을 붙이는 게 맞았으니 얘 이름을 ht라고 놓고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죠. h't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되고 얘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이 돼서 t가 2랑 6일 때 요렇게 생겨서 여기 2부터 여기 6일 때 요렇게 될 것이고 그때 0부터 A에서 증가하고 A부터 B에서 감소하고 B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라고 나와버리네.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만약에 절대값이 어디가 뚫려 있었으면 어차피 0은 0인데 이렇게 뚫려 있어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면 증가, 감소, 증가가 아니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깔끔하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라고 결론이 나와버렸으니 절대값을 여기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문제에서 시각 t는 A에서 B까지 즉 2부터 6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인데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말했던 우리에게 약간의 행운 같은 거지. 뭐냐면 1차 함수가 속도로 나왔을 때 그 넓이를 구하면 거리 또는 위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 1차 함수야? 그럼 우리가 굳이 적분을 써서 정적분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얘는 그래프로 그려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t가 0일 때 마이너스 7이었고 대강 그리면 되지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0일 때 마이너스 7이고 쭉 증가하는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2분의 7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V2T 그래프가 되고 문제에서 2부터 6까지래요. 얘는 3과 2분의 1이잖아. 그럼 대략 여기 뭐 2가 있다고 치고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 값들만 알면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 말 그대로 넓이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이야? 2분의 7에서 2 빼면 2분의 4니까 여기 2분의 3이네요. 2분의 3이고 여기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어딨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럼 요 넓이는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4분의 9 나와. 마이너스 필요 없어요. 넓이니까. 여기 6이야. 여기 2분의 7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2, 6, 12, 2분의 5 나오고 6 집어넣으면 6이 12에서 7 빼면 5 나오니까 이 넓이는 2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라 4분의 25가 됩니다. 두 개 합하면 끝나죠? 4분의 34 2로 나누면 2분의 17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오케이,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었죠. 다음.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공차가 0이 아니니까 A6과 A8은 절대 같지 않다는 얘기고 A8이 무조건 양이니까 A6은 음일 수밖에 없겠다.
근데 둘이 절대값 씌웠을 때 값이 같으니까 A7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A7은 A 플러스 N-1D 얘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6D다. 이렇게 하나 일단 정리가 되고요. 얘는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죠. 계산을 분리해서 하는 애잖아. 얘 어떻게 돼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쓰지.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데 원래 다시 곱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서 요 자리에 뭐가 나와?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나오지. 우리가 그걸 원래 어디다 써요? 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왜 지금 말로만 하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다음 항에서 전항 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공차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그냥 얘에서 얘 뺀 공차 들어가면 된다. 그냥 쉬운 문제였어. 괜찮았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면 얘는 1부터 5까지 우리가 하던 거 있죠? K가 1부터 5까지 이거다라고 하면 항이 몇 개 차이? 항이 하나 차이. 앞에 몇 개? 한 개. 뒤에 몇 개? 한 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D분의 1에 앞에 하나 가장 작은 놈 빼기 뒤에 하나 5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놈 이렇게만 남을 것이고 얘가 96분의 5가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D였으니까 A1은 마이너스 6D고요. A6은 A 플러스 N-1D니까 마이너스 D가 나와요. 자, 그럼 얘 다시 정리하면 D분의 1에 마이너스 6D분의 1에 빼기에 얘가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6D 6 바꾸면 D분의 1에 얘는 6D분의 5가 되고 이게 96분의 5래요. 자, 정리 끝났고 D가 보이네요. 6일은 6, 66, 36. 따라서 D제곱이 16이고 D가 4가 나옵니다. 자, D가 4가 나왔어. A값 나오죠? A값은 4, 6, 24 이렇게 되죠. D가 4고 문제에서 A1부터 A15까지 등차 수열의 합식을 써주면 되겠다. 따라서 답은 뭐가 나와요? 얘는 2A분의 그냥 그걸로 쓰죠. 2A분의 N 아니 A 2A?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 14 N-1 D 이렇게 들어가고 나눌게요. 24 2, 24 그러면 15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28 4 곱하니까 답은 60. 오케이. 계산이 아주 많지 않으면서 요것 저것 써야 되는 문제. 그 다음 자 11번까지는 오케이. 12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 직선 2차 함수 아니면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는 우리가 모양을 알고 있긴 하지만 무리수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뭐 모르는 단어 변수가 너무 많으면 막 못 풀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항상 만약에 우리가 문제 푸는 시간이었으면 야 이거는 도전해볼 만하지 않냐?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왜요? fx식이 다 나와 있거든. 0, 6, 9에서 x축과 만나고 있다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fx식은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런 문제들에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애는 일단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것저것 넣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확실한 건 fx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0, 6, 9를 지나니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라고 일단 그려놓자. 모르는 게 많은데 아는 것도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고정을 시키고 봐야 되는 건 누구예요? 얘인데 자 이것도 잘 생각해봐. 우리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예요.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인. 많은 정보가 나왔거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 t를 집어넣어 봤더니
ft 나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x가 t일 때 y가 ft인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 위에 있는 한 점 t를 잡아서 그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t보다 작을 때는 곡선을 따라가고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직선을 따라오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요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정도 했고 이제 얘를 어디다가 놔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해.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넓이 구해야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커질 수는 없을까? 옮기면 더 커지죠. 그럼 다시 설정을 하고 옮기고 옮겼을 때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 t가 최대한 움직여서 우리가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의 이득이란 곡선과 직선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넓어야 된다는 얘긴데 생각해봐. 문제가 이렇게 옮겼는데 계속 옮겨도 손해만 봐. 그럴 거면 여기다 놓는 게 낫겠지. 그냥 이 넓이라도 다 구하게. 근데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한 목적은 이거보다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혹시 이렇게 돼야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요런 점이 존재한다면 얘랑 더불어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최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t, ft가 여기일 순 있지 않을까? 여기서의 특징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있냐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인 점이 없으면 진짜 여기다 와서 이렇게 하고 이 넓이가 답이 돼야 되는데 문제를 그렇게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얘를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점 우리가 밀면서 생각하는 거지. 시뮬레이션 하라고 하잖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되면 베스트인데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애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볼까? 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fx식을 미분의 f'x는 쟤는 풀어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얘는 9분의 1에 x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96, 54x 이렇게 되고요. f'x는 9분의 1에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가 되고요. 얘 3분의 1, 3으로 싹싹싹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3일은 3, 38, 24 이렇게 되고 이게 0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몇이에요? 이게 몇이 나오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길 봐라. 이게 되는 x값이 있다면 이게 답일 거야. 라고 유추를 하고 가는 거죠. 맞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고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설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확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8이 마이너스 3이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 되면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은 0. 오케이, 땡큐. 뭐예요? 3이네. 어디가? t, ft가 여기가 3이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우리 이제 뭐 찾으면 돼요? 이 점만 찾으면 되는 거지. 얘는 3, f에다가 3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9분의 1에 3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6 곱하니까 6 나오네요. 이거 3,6이네. 자, 3,6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찾아서 x축과 만나는 점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식 어떻게 써?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 되고 y가 0이 되는 x값은 x 마이너스 3은 6, x는 9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이 9가 나오네. 이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구나. 그냥 너 좀 저리 가줄래? 부끄러우니까 절로 가라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접할 때 이 값이 뭐다?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의 그림은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상관없어. 어차피 얘는 안 써. 왜냐면 3 이후로는 우리는 직선 그래프만 쓸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부터 9까지는 그냥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시면 되고 앞쪽 부분은 0부터 3까지 정적분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요 부분은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 나오네요. 18. 그리고 요 부분은 0부터 3까지 제를 적분하면 되니까 0부터 3까지 어떻게 갈까? 9분의 1 그냥 빼고 갈게요. 9분의 1 빼고 얘는 이거 바로 가도 될까? 쓰기 싫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얘는 9분의 1 빼고 나서 4분의 1 x의 4제곱 빼기 5x의 세제곱 더하기 27x의 제곱에 0부터 3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평가원은 계산을 절대 어렵게 주지 않으시죠. 4분의 1에 3의 4제곱 빼기 5의 3의 세제곱 더하기 27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날릴 수 있게 주죠. 2개 남고 하나 남고 다 날라가고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뭐 나와요? 4분의 9 나오고요. 빼기 5, 3, 15 더하기 27 이렇게 돼서 4분의 9에 더하기 15 빼면 12 나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4분의 48 더하기 9니까 57 이렇게 되고 뭐와 합하면 돼요? 18이랑 둘이 합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4분의 57 더하기 4분의 84, 32, 72, 4분의 129가 나옵니다. 답은 3번.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12번을 보면 헉 하다가도 3차가 다 나와 있네? 선생님이 이 정도는 그려보라 그랬어. 이러면서 도전을 할 만했고 그러고 저 T, FT라고 어렵게 써있는 척하는 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문제를 싹 봤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길고 구구절절 써있고 어렵게 말을 꼬아놔서 그 문제보다 질리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 다음 당연히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한 큐까지 봤다는 가정하에 한 큐까지 봤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훨씬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도형 문제.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어. 3분의 파이 고마운 숫자. 자, 그리고 위에 써있는 잔뜩을 그림에 먼저 옮겨보자 그랬지? 그러면 옮겨볼게요. A, B가 3이고 BC가 루트 13이야. A, B가 3, BC가 루트 13. 여기 몰라. AD 곱하기 CD가 9면 우리 얘를 A, 얘를 B라고 놔볼까?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고 놓을게요. 그랬을 때 9가 나왔고 B, AC가 3분의 파이다. 이게 다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삼각형 ACD 얘가 S2고 얘가 S1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됐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자.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게 사인 법칙, 외접원 때문에 하나 떠오르고 다 써놓고 봤더니 변삼각일, 변 하나 몰라. 코사인 법칙 바로 쓸 수 있네. 자, 그럼 여기다 C를 놓고 생각을 해보고 어딨어? 얘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고 사인 A, D, C 얘를 구하라 했으니 우리 여기를 세타라고 놓자.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해보자. 그러면 보이는 것부터 해봐야죠. 변삼각일 얘 구하면 얘 사인 세타만 알면 웬만큼 나오겠네?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 또 나오겠네? 지금 벌써 드는 생각만 3개거든? 자, 오케이. 시작해볼게요. 일단 변삼각일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13은 339 C의 제곱 빼기 2, 3, C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네 날라가고 C제곱 빼기 3C에 넘기면 빼기 4는 0이다. 따라서 C-4의 C 플러스 1은 0이다. C의 값은 4가 나오네요. 얘가 4가 나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가지고 구하면 R을 구할 수 있죠. 사인 법칙에 의해 R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아직 안 쓴 게
이거 있죠? 삼각형 얘의 넓이, 삼각형 얘의 넓이를 얘라 할 때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씩 두 번 쓰면 S1, S2가 둘 다 출모를 해. 자, S1은 2분의 1 AB 사인 30도, 아니 60도, 2분의 루트 3 싹싹싹 하면 3루트 3 나오고요. 사인 S2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AB가 9라고 나왔죠? 오케이. 2분의 9의 사인 세타야. 자,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S2가 6분의 5 S1이라 그랬어.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S2가 2분의 9 사인 세타고요. 6분의 5의 S1, 3루트 3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3, 2, 6, 2, 2 날라가.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 자, 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사인 세타가 9분의 5 루트 3이야. 우리 그러면 이 R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R은 어떻게 구해요? 사인 법칙, 얘 4였고 얘 세타야.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4가 2R이에요. 그러면 날리면 이렇게 되고 R은 따로 정리해야 될까요? 사인 세타분의 얘니까 사인 세타 아까 몇이었어요? 사인 세타 9분의 5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고 9, 2, 1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따라서 R분의 아니 사인 세타분의 R 계산하라고 했으니 5 루트 3분의 18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럼 몇이야? 18 곱하기 9, 55, 25 곱하기 3, 3, 3, 9, 25분의 83, 24, 54, 25분의 54, 25분의 54. 답은 1번. 오케이. 13번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외접원에서 나오는 거 싹 다 사인 법칙 쓰면 끝.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그림에 표시하고 변삼각이 있나 찾고 변이각이 있나 찾고 외접원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이네 라는 개념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14번.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이거 이제 당연히 어려울 거야. 왜냐면 14, 15번 중에 어려운 문제가 한 놈은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도 희망을 놓지 않아야 돼.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알 법한 애면 try는 해봐야 된다. 누구예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저 상태로는 숫자가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3차 함수 끝이 올라가는 애다. 까지 알 수 있고 일단 얘 나왔고 심지어 얘도 2차 함수네. 이렇게 y는 9가 2랑 b에서 만나는 뭐 요런 상황이겠네. 대충 유추가 돼요. 근데 이보다 작거나 같을 땐 얘를 쓰고 이보다 클 땐 얘를 쓰고 근데 그럼 여기서 그래프 fx 그래프가 뭐가 나올 거야. 물론 우리가 그릴 건데 문제를 한번 쭉 보는 거지. 실수 t에 대해서 fx 그래프와 y는 t 오케이 찔러 넣는 문제야. 계속 찔러 넣으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는데 어떤 t가 있을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까지 더하면 9가 나와야 된대. 그때 이게 실수 k의 개수가 하나가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서 한 상황에서만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쓱 봤을 땐 문제를 이제 딴 걸 먼저 당연히 푸셨겠죠, 여러분? 풀다가 14번에 돌아와서 해볼 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놔? 우리 일단 이름을 붙이자. 너는 이름을 붙여줄 테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거라. 자,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 풀어봐. 자, 그럼 일단 px 그래프는 너무나도 그릴 수 있는 애예요. p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6을 쓰는 순간 너였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는 애구나. 그러면 고정시킬 애를 찾았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는데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2까지는 요 그래프를 쓰고 이 다음에는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쓰는데 이거를 찔러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찔러넣는 t의 값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니까 요런 좌표들을 좀 구해놓으면 이 y값들을 구해놓고 2일 때의 y값을 구해놓으면 더 구체적인 그래프로 우리가 정해놓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좀 구해보자. p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이야? 그럼 몇이야? 5 나오네요. P 아까 몇이었어? 1. P1은 2 빼기 6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여기 5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3 나오는 이런 상황. P2는요. 2 집어넣으면 8, 2, 16, 2, 6, 12 플러스 1. 5 나오네? 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5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네. 근데 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쓰니까 너 빠이. 이렇게 그림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P는 고정을 시켰고 아까 고정 다음 뭐야? 설정을 해야 되지. 뭘 설정해야겠어요? 쓱 보고 QX를 설정을 해봐야겠다. 근데 QX 그림 그리기가 애매해. 왜냐면 A랑 B를 몰라. 근데 자연수야. 그럼 우리가 모양은 그릴 수 있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쓱 그려서 쭉 그려서 여기가 9일 때 아, 이 B 뭐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B가 1이라면 뭐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려야 의미 있게 이 이후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뭘 설정해야 돼? 저 초록 그래프 2차 함수를 여기다가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대략 잘 모르겠으나 얘를 이제 얼마나 내리냐에 따라 무언가 이 꽂아 넣었을 때의 개수들이 달라질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대략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 지금 뭐예요? 어떤 y는 t를 찔러 넣어야 돼. 그 t가 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찔러 넣어봐요. 자, 이거를 어떤 y는 t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k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야. 가정을 왜 하냐면 가정을 하고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의 개수를 따져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찔러 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그게 가정을 하고 확인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좌극한이면 아, 요거보다 조금 아래서 올라가는 중이야. 3개 나오네요. 위에서 내려오면요. 우극한은 하나, 둘, 3개 나오겠죠. 함수값은 하나, 둘, 3개야. 그 말은 이 9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부터 요거 사이에 찔러 넣었을 때. 근데 문제가 뭐야? 이 K 값이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다 돼. 그 말은 이렇게 예쁜 상황으로 여기 아무것도 없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누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죠. 왜? 얘는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애니까. 그러면 어디로 내려오면 돼? 일단 얘는 확실한 건 얘의 목표는 누구야? 너네를 다 망쳐버릴 거야. 이러면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근데 더 내려가기엔 혹시 모르니 일단 요쯤까지로 잡는 거지. 왜냐면 이 아래부터는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은 계속 상황이 같아져. 그럼 여기는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4개의 점을 살핀다. 뭐 극점, 변곡점, 교점, 뭐 이런 접점들을 살펴서 이 4개의 점 안에서 무언가 값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여기 극값이 있죠. 극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도 설정이야. 확실하진 않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해보자. 어디라고 가정을 할까? K가 어디라고 가정을 해야 좋을까? 일단은 기분 좋은 건 여기다 찔러 넣었을 때 이미 망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가 절대 이제 존재할 수 없어. 9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희망적인 데가 어디겠어 이번에도. 특징이 있는 요 극값들 중에 뭔가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극한을 찾았어. 요거부터 시작해보면 1번, 2번 이렇게 봤을 때 눈팅만 해도 되지. 2개에 아래서 올라오면 하나, 둘, 셋, 넷, 5 하는 순간 너 아니구나 싶은데 5개에 함수값 4개야. 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일 확률이 높아. 자, 위에서 내려오면 5개, 우극한 5개 맞죠? 지금 얘일 것 같아. 그럼 살짝 윗부분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날 것이고 함수값 하나, 둘, 3개에다가 아래서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 5, 와, 9.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쌤이 진짜 강조했던 야 그래프를 움직여보면서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는 그래프 유추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라는 게 이번 시험에 엄청 많았죠. 괜찮았다고 봐. 자, 그럼 이 상황이 맞아요. 그럼 이 상황이 맞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확정이지. 자, 이 그래프 이제 확정됐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뭘 찾으면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더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 쌤이 항상 하는 얘기. 자연수 A, B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우리를 귀찮게 할 수 있다. 왜? 자연수기 때문에 값이 정확하게 A는 몇, B가 몇이 아니어도 하나씩 일일이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최대값을 물었죠. 이걸 힌트로 삼아 아, A랑 B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구나. 그 중에 최대값을 찾아야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게 뭐냐면 아직 이 초록 그래프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걸 다 안 썼거든요. 자, 무슨 상황이에요? 이 초록 그래프는 9를 기점으로 2랑 B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9라는 값을 기점으로 여기가 2고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2잖아요. 그러면 요 좌표가 우리가 지금 찾아낸 필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2와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지. 2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QX라고 붙였고 그러면 Q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됐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저기다가 싹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 A가 없었다면 싹 집어넣어서 B가 뿅 나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지. A가 살아있으면서 A, B가 한식에 공존하면서 우리가 아 자연수니까 일일이 대입해야 되는구나 라는 상황을 만나게 될 거라는 예측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게요. Q에 2분의 B 플러스 1이고요. 얘는 A에 여기서 마이너스 2 하면 2분의 B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1이고 플러스 9 한 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얘랑 똑같이 생겼겠는데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에 2분의 B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우리가 넘길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12가 나오네. 맞니? 플러스 9 마이너스 3 맞아요? 플러스 9고 y가 마이너스 3 넘기면 마이너스 12 맞고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맞죠? 아 요거 없애야겠네. 마이너스 여기다 곱했으니까 쏘리 마이너스 2 안에 곱했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였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A의 2분의 B 2분의 B가 좀 마음에 안 드네. 4 곱할까요? 양쪽에? 4 곱하면 여기 2 곱하고 2 곱하고 여기 4 곱하면 되죠? 맞죠? 곱하기니까 양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통째로 4가 곱해지고 통째로 4가 곱해지니까 2 곱하면 분모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어. B 빼기 2 얘도 B 빼기 2니까 제곱 4 곱하면 48. 자 이런 상황이야. 역시 자연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쵸? 왜? 얘 지금 어떤 자연수 집어넣어서 얘 자연수 얘 자연수예요. 근데 어떤 A와 어떤 제곱수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48을 제곱수로 쪼갤 수 있는 게 1 곱하기 48. 여러분 1도 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심지어 이게 답이죠. 얘 2 넣으면 2, 2, 4. 4 되네요. 4 곱하기 12. 3 넣으면 3, 3, 9 안 돼. 4, 4, 16. 16 곱하기 3 돼요. 4, 4, 16. 5, 5, 25 안 되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 그럼 이 중에 답이 있어야 되고 얘가 제곱수니까 여기 1, 여기 48이거나 여기 4, 여기 10이거나 여기 16, 여기 3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B 구하면 끝나겠네요. 자, 여기서 A가 48이고 1 되려면 B가 3이어야 돼요. A, B가 둘 다 자연수니까 뭐 1 돼도 되고요. 그쵸? 3 돼도 되고 1 돼도 되네. 근데 B가 1이면 안 되지. 넘어가지. 그래, 넌 안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12면요. B가 요게 4니까 B-2가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4 나오네요. 이렇게 돼야 되고 A가 3이고 B가 얘가 16이니까 요게 4 나와야 되니까 B가 6 이렇게 나와야 돼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얘가 맞겠네. 답은 51. 그래프 유추에 굉장히 재밌는 문제. 징그러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복잡하지 않으면서 극한값까지 집어넣어서 그래프 유추를 만들어내는 문제. 좋죠.
괜찮지.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것도 나는 좋아. 물론 여러분 제가 좋다는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알차게 공부를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만 열심히 했어도 분명히 풀 수 있었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이제 만점을 노려볼 수 있는 시험이었을 것 같고 중상위권 친구들도 아니야. 아니야. 총평해서 하자고. 15번. 자, 이제 얘도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약간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살짝 해보는 거지. 여기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러면서 계속 분모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항을 뭐로 잡아야 돼요? A6 플러스 A7이 3이다라는 힌트밖에 없기 때문에 쟤를 기준항으로 잡고 얘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분모가 2분의 1, 4분의 1, 3, 8분의 1 이렇게 나오면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서 3이라는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자연수 두 개의 합이 돼야 될 텐데 1 더하기 2가 되거나 2 더하기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A6이 만약에 1이면 홀수니까 위로 올라가서 1하고 2 넣으면 되네? 그럼 A6이 만약에 2가 되면 짝수니까 2 집어넣어서 1 되니까 이것도 되네?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A6과 A7이 나와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냥 잠깐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A7은 나왔으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1이라 거꾸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사실은 계산하기 헷갈리잖아. 우리가 이제부터는 AN에 집어넣어서 A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N은 뭐다? 라고 써놓고 가자고. 그러면 AN은 얘는 2 곱하면 되니까 2배의 AN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A6이 있으면 A5, A4, A3, A2, A1 계산이 용이하게끔 얘를 써놓자는 거지. 얘는 로그 2를 양쪽에 붙이면 되니까 로그 2에 AN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고 A6 값에다가 로그 붙이고 로그 붙이고 로그 붙이고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홀수와 짝수가 만족하는지 확인해 가면서 가야 돼.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시험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수능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15번이든 14번이든 이런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집중을 해줘야 돼요. 집중을 해서 지금부터 나는 AN을 가지고 AN 플러스 N 플러스 1을 가지고 AN을 구할 건데 나오는 값이 얘네를 만족하는지 봐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A6이 1이네부터 해볼게. 자, A6이 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네가 나와야 되지. 그럼 이렇게 순서를 잡을게요. 여기 넣고 여기 넣고를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볼게요. 근데 위에 거는 홀수, 아래 거는 짝수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이러면서 아웃이지. 홀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으면 2 나와. 짝수네. 오케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위에다가 2 집어넣으면 1 맞고 아래다 2 집어넣으면 4. 홀짝 둘 다 맞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자, 이제 눈치가 있으면 앞에를 쓱 보면 되죠. 여기 1, 0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그냥 0, 2, 9 너 아웃이지. 이면 다시 1 쌀에 1, 4고 얘네 둘은 둘 다 살아있고 1에서 다시 0, 2가 나오는데 너 아웃이고 4는 아직 나와본 적이 없어. 여기서 해야겠네. 4에선 어디 있어요? 위에 집어넣으면 2 나오고 8 나와. 자, 그러면 2는 다시 1, 4가 나오고 그럼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 가면 돼. 1, 4가 나오고 얘는 요거 하나 지워야겠네. 지우고 갈게요. 홀수니까 8일 때는 위에 집어넣으면 3. 홀수 맞네. 아래 집어넣으면 16. 4 집어넣으면 2.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4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면 안 되죠. 4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2가 나왔는데 홀수여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 아래다가 집어넣으면 8 짝수. 오케이.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로그 2의 3이야. 로그 2의 3이니까 넌 아웃이고 3 집어넣으면 6 나와. 짝수. 오케이. 16 집어넣으면 위에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근데 얘는 짝수 안 돼. 홀수여야 돼. 16 집어넣으면 32. 오케이. 이렇게 돼. 끝났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A1이 될 수 있는 애는 4개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6이 2일 때예요. 여기 2일 때 A6 헷갈리니 한 번 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2면요. 이제 똑같이 시작해. 1, 4였잖아. 이렇게 돼서 1, 4. 자리를 생각해 가면서 풀게요. 1이 되면 0하고 2였죠? 0, 2. 이건 둘 다 돼. 0이 너 안 돼. 4가 됐을 때 2, 8이었는데 너 안 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애들로 다시 2일 때 1, 4 되고 8일 때 3, 6. 마구마구 힌트를 이용해. 그 다음 1일 때 다시 0인데 너 안 돼. 4일 때 2, 8인데 2 안 되고 8만 돼. 3일 때 아까 뭐였어? 안 되고 로그 나오고 6 나오는 얘였고 16일 때 4, 32라 너 안 됐어. 됐죠? 좀 익숙해지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2일 때 1, 4죠? 1, 4 둘 다 되네. 8일 때 3, 16 둘 다 되고 6일 때 6 집어넣으면 로그 2에 6 나와? 안 돼. 6이 12, 32일 때 5랑 64. 홀수 짝수.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되는 애가 1, 4, 3, 16, 12, 5, 6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래. 해볼까요? 얘네들이 하면 10, 얘네들이 하면 30, 몇이야? 38? 그럼 얘는 48. 아랫부분은 5, 19, 12, 아니 17로 갈까? 17, 64. 얘는 24, 67, 81. 계산하면 5, 105. 둘이 합하면 되겠네. 153 나옵니다. 3번. 뭐? 괜찮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오케이. 얘는 우리가 이제 원래 일일이 나열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래 이러면서 풀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16번부터는 또 달렸겠죠. 그리고 이제 20, 21, 22를 잘 풀었어야 되는데 22에서 잘 찍었으면 한 방에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방정식 얘야. 이거는 3의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지수 비교하시면 끝나죠? 4x가 8이다. x는 2가 됩니다. 답은 2. 함수 얘에 대하여 f'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서 f'x 구하면 되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에다가 f'의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4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8. 답은 8. 두수열 얘에 대해서 이건 뭐 순식간에 푸는 거지. 우리 얘를 알파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베타라고 붙여서 알파는 2베타 마이너스 10 이거 cn 조심하셔야 되죠. cn 얘는 3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33 알파를 줬네. 집어넣으면 6베타 마이너스 30 플러스 베타가 33 7베타가 63 따라서 베타는 79, 63인데 문제에서 베타 구하래. 끝났어. 9야. 좋았어. 그 다음 자 이제 19번에서 여러분들이 왜 19번부터 복잡한 식이 나오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자꾸 계속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또 괜찮다는 이유도 이제 한번 맞춰볼까? 내가 왜 괜찮다고 할까요? fx에 미지수가 없어. fx 사인 함수고 주기가 8로 완벽하게 그려지는 그냥 그릴 수 있는 함수라는 게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지금 우리 되게 무식하게 읽어보자고. 얘랑 얘는 무슨 차이예요? 2를 기준으로 찔끔 오른쪽. 얘는 2를 기준으로 찔끔 왼쪽이야. 그때의 두 값을 곱했을 때 그 y값 두 개 곱했을 때 4분의 1이래. 자,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도 성의 있게 사인 그래프는 그려봤어야죠. 또 갑자기 화를 내고 있네. 자, fx 그려볼게요. 얘 어떻게 돼요? 주기가 이렇게 구하죠? 8 나와요. 그러면 대강 그려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그래프를 그려. 근데
어떻게 그릴까? 아, 너무 길게 그리기 싫은데?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가 그럼 8. 왜냐면 16까지는 적어도 그려야 되니까 16, 그리고 18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를 시켜 생각해 볼게요. 여기 8, 여기 4예요. 여기 2거든. 지금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f의 2 플러스 x라는 걸 해석하면 2보다 조금 x만큼 옆에 있는 이 y값을 읽으라는 거고 이 마이너스 x는 요만큼이 x였다면 또 그만큼 옆으로 이동한 얘를 읽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2를 기준으로 똑같은 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그 y값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에서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 하나씩 넘겨 이렇게 되면서 옆으로 이동은 하지만 그 y값 두 개는 계속 같다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 더 그려. 그냥 가도 돼 사실은. 어차피 이 값, 이 값 똑같으니까 여기만 찍으면 그 값 똑같이 여기 나오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 조금만이라도 더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 계속 가겠지.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기준이 y축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x는 2가 기준으로 여기서 오른쪽 왼쪽 똑같이 가면서 이렇게 y값이 찍힐 거예요. 그 두 개의 y값을 곱한 게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y값 두 개가 각각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은 지점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그러면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의 1은 여기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두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위에 있으면 1부터 2분의 1 사이니까 곱해서 4분의 1보다 커져버려. 근데 2분의 1보다 작은 지점 이런 데에 있으면 두 개 곱했을 때 4분의 1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게 어디? 얘는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딱 되니까 안 돼. 비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 안에 지금 위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돼서 자, 여기 이쪽으로 가는 애가 지금 얘죠. 2 플러스 x가 얘죠. 근데 x에다 16까지 넣으니까 f 18까지 봐야 되네. 여기가 18이야. 그럼 요까지니까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이쪽까지 그릴 필요가 있니? 안 그려도 되죠. 왜냐면 내가 얘만 보겠다는 거야, 지금. 얘만 봐서 얘의 위치가 여기면 이쪽만 보면 여기면 얘는 여기일 거고 이 위치가 여기면 얘는 여기일 거고 이 위치가 여기면 얘는 여기일 거야. 어차피 대칭, 삼각함수의 대칭성으로 푸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얘만 정하면 얘는 알아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x값은 2x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이 값만 찾자는 거야. 어차피 얘는 알아서 나올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연수 x거든요. 여기가 2야. 여기가 4야. 이 안에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안에 위에 여기 3이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자, 여기를 찾을게요. 여기 이 값이 뭐예요? 사인 4분의 파이 x가 y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지점이다. 얘가 몇일 때 2분의 1이야?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구나. 4분의 파이 x가 6분의 파이니까 x값은 3분의 2다. 그 말은 여기가 3분의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이 어디 있어요? 1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럼 3 어디 있어? 1, 2, 3, 4가 되니까 3은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자연수인 애는 4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이 아래쪽도 대칭이잖아. 이 안에서도 대칭성이 있잖아. 점대칭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대칭성을 두 개를 써. 삼각함수에는 요걸 기준으로 하면 선대칭이고 4를 기준으로 하면 점대칭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대칭성만 이용하면 여기가 3면 3이 위에 있었으니까 5는 여기쯤 있고 6이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어. 그 말은 또 자연수는 8밖에 없다는 얘기고 더 이상 안 해야죠. 8 어디 있어 여기? 10, 12, 16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10, 아니 10이네요. 12, 16. 12, 14, 16. 오케이. 12, 16 이렇게 돼야 되죠. 끝났어요. 그럼 x값 구해서 합하면 되지. x는 2 빼면 2, 6, 10, 14가 되고 다 합하면 20 더하기 12, 32 나오네. 답은 32. 자, 이게 19번에서 이거를 보고 약간 쫄았을 수 있는데 그래프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애면 도전해보라는 거였어. 괜찮았죠? 그려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그려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20번. 자, 얘가 말이 좀 긴데 일단 끝이 내려가는 3차 함수니까 우리가 얘는 고정을 하고 시작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네. 점 0,0 원점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을 A라 하고 접선을 그려서 다른 한 점과 만났을 때 걔를 A라 하고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그 점에서 다시 접선을 그렸는데 그거를 B라 하자.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야. 오, 원 위의 점이 나왔어. 지름으로 하는? 그러면 90도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그러면 그림부터 그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 얘는 빼박. 일단 하나는 고정을 해놓고 자,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0,0을 이제 어디에 설정하냐의 문제예요. 근데 뭐 이런 데 설정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여기 설정하면 뭐 여기서 만나겠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살짝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보지 말고 여기 지금 조건이 뭐가 있냐면 A라는 점이 잡히면 접선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다 잡았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잡아서 이렇게 멀리 보낸 아이가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A에서 다시 접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럼 여기가 원점이고 X축이 이렇게 생겨.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해. 여기 B, 여기 원점, 여기 A야.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맞을지 틀릴지 모르니까 일단 그려봐. 왜냐면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어야 되는데 원 밖에 튀어나갔죠. 아니네? 이러면서 얘를 빠꾸.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말고 이런 데다가 잡아봐야겠다. 얘는 맞아야 하지 않겠니? 아까 걔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여기가 A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지금 X축이 여기가 O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A에서 다시 접선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요 좌표가 B가 된다는 얘기죠. 딱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원에서 지름 끼면 무조건 90도. 이거는 바로 가야죠. 도형 8대 성질 외우면서 같이 그냥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 각이등분선과 같이 이런 것도 지름을 끼고 있으면 그 각은 무조건 90도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OA 곱하기 AB, OA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좌표를 찾기 시작해야 구체적인 값,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그 생각이 잠깐 들어. 자, 지금 스쳐가는 생각. 얘 곱하기 얘는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좌표를 각각 알고 있다면 B의 X좌표와 A의 Y좌표만 알면 얘 곱하기 얘를 구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마지막 이 길이까지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 라는 생각을 그냥 잠깐 하면서 일단은 얘네들을 찾아야겠다. 얘는 0,0이고 얘가 무슨 좌표인지 모르니까 t, ft라고 해보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접선이 나왔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찾아줘야 될 것이고 f'x, fx는 얘고요.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2인데 첫 번째 0에서 그렸으니까 f'Y은 2야. 오, 얘의 기울기가 2라는 얘기네. 그렇다면 초록색 그래프의 기울기는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 그래야 겹쳤을 때 교점이 생겼을 때 90도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t, ft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얘에서의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 하나랑 방금 나온 기울기가 2라는 거에서 요 점과 요 점의 두 점이 만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얘에서 얘 뺀 t분의 ft, t분의 ft가 2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얘는 ft가 2t가 되고요. ft가 2t? 저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2t가 2t다. 오, 나오겠는데 마이너스 t 제곱 빼내면요. t 마이너스 a가 0이라 따라서 a 값이 t가 돼요. a 값이 t가 돼요. 그러면 요 자리를 t로 놓고 생각을 하면 되네. 자, 얘는 썼어요. 이제 얘를 쓸 차례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tx에 플러스 2가 되고요. f 프라임 t를 구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t제곱. 자, 이거 반대로 넘길게요. 넘기면 t제곱이 2분의 5가 되고 따라서 t의 값은 양이니까 2분의 루트 10이 되겠다. 오케이, 얘가 나왔어.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10이고 ft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루트 10이네요. 자, 끝났지. 그럼 b만 구하면 되겠네. b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때 y값이 0일 때의 x값만 구하면 끝. 그러면 요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2분의 루트 10에 더하기 루트 10.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얘가 루트 10 양쪽에 2 곱해. 따라서 x는 2분의 5 루트 10이 되네요. 넘기면. 맞죠? 그러면 요 자리가 2분의 5 루트 10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 곱하라 했으니 이 길이를 구하라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그걸 쓰면 되지 않아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얘 곱하기 2분의 1은 얘 곱하기 2분의 1과 같기 때문에 둘이 곱한 거나 얘랑 얘를 곱한 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5 루트 10이고요. 요 높이는 루트 10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서 얘는 2분의 5 곱하기 10, 즉 2, 50, 5, 5, 25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계산이 뭐 아주 많지도 않고 이것도 시뮬레이션만 잘했으면 빠르게 풀었을 문제. 다음 양수 a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는 이렇다. 자, 얘도 쓱 보니까 위에가 그냥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얘는 일단 못 먹어도 고지. 얘를 그려놓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아래 그래프도 보니까 a를 몰라서 로그가 어떻게 상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로그 사이에 x-5, 얘구나. 이 정도 떠오르면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뽑아내면요. x-6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니까 얘는 대략 이렇게 생겨서 여기 뭐 마이너스 0하고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이렇게 쓱 그려볼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을 지나고 뭐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정의됐다고 하자 그냥.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 요거는 없는 이런 상황.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a 로그 4x 마이너스 5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x에다가 6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근데 이쪽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그래프예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옅게 그려봤어. 자, 얘가 나와 있고
얘가 y는 a 로그 4의 x 마이너스 5.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것도 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t-1, t 플러스 1이면 t가 0보다 크다인 어떤 t가 있을 때 t-1, t 플러스 1이면 두 칸 차이 아니에요? 이 두 칸을 딱 잡았을 때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자, 그러면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 여기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최대값을 gt라 하니까 아, gt는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놓는 거지.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옮겨가. 그러면서 최대값은 어디? 최대에서 1부터 3 사이에 오면 딱 최대가 여기가 되겠구나. 이게 지금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맞아? 내가 등지고 말해서 미안한데 진짜 시험에서 손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봐야지. 그래서 최대값을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최대값이 바뀌어요, 지금? 안 바뀌잖아. 최대값이 지금 얘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3부터 5까지 그대로 최대는 3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최대가 무너지지. 3이 굳건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면서 최대값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5부터 7까지 와야 돼. 그러면 쭉 오다 보면 쭉 내려와서 최대가 지금 이렇게 가져지겠지. 그러면 지금 요 값일 때 이렇게 왔다고 치자. 그럼 현재까지는 얘네가 최대를 갖고 있는 거죠. 5부터 7을 찍었을 때 최대가 지금 얘일 것 같아. 근데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함수 gt의 최소값이 5가 되래요.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 4부터 6을 보면 6에서 끝났는데 이 그래프가 만약에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 최대값이 이쪽에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라 생각을 해보자.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우리가 얘를 설정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자, 다시 한번 4부터 6 봤어. 그럼 4부터 6은 여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쯤 왔는데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최대값이 이쪽으로 넘어가겠구나 로 갈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최대값이 여기 있어도 어차피 5가 최소로 굳건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1 집어넣으면 5 나오죠? 1 집어넣으면 5 나오지? 여기가 5죠? 여기가 5죠? 5가 이미 최소고 이쪽에서 최대가 커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GT의 최소값이 5보다 작아질 수도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로그 그래프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좀 눕혀 그렸을 것 같아. 로그잖아요. 이렇게 그려놨을 때 5부터 7을 생각하면 5부터 7 여기 버티고 있어. 최대가 얘로 버티고 있어. 근데 얘보다 찔끔 내려오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 최대값, 내가 그린 초록 그래프가 최소값이 5니까 이 5라는 바운더리를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5부터 7까지를 잡아. 근데 조금 옆으로 이동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면서 이 값이 얘가 더 낮으니까 이 값이 최대가 되죠. 근데 우리 5보다 작은 최대가 있으면 안 되지. 이 최대값들 중 최소값이 5여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낮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5보다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5로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5부터 7일 때 적어도 7에서 5를 지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가보자. 옮기면 여기까지는 둘 다 5니까 괜찮아. 조금 더 옮겼는데 5보다 작아졌어. 괜찮아. 왜냐면 얘가 버텨주고 있거든. 그래서 5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때 여기 5만 딱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최대가 증가하니까 우리는 최소값 5를 사수를 한 거다. 그래프 유추만 하시면 되고 시계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려보면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다 보면 돼. 이런 문제 기출에서 풀었었죠. 한 큐에서 봤죠. 이거를 이렇게 옮겨보면
얘 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버텨야 되네 하고 진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가 7,5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y가 5일 때 a 로그 4의 7 마이너스 5니까 얘는 a 로그 4의 2가 되고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따라서 2분의 a가 5니까 a 값은 10이 됩니다. 답은 10. 아, 21번에서 쫄아서 5 풀었으면 솔직히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그래, 22번은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있어야죠. 제일 어려웠을 수 있는데, 또 있는데요. 일단 너무 좋은 건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일단 고정시킬 수 있다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요. 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쟤도 몰라가지고 문제 해석도 안 돼.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식은 복잡해. 막 이러고 있을 때 문제인데 사실은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이거 아니면 증가함수인데 일단 증가함수보다는 우리가 얘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려놓고 함수 fx에 대하여 자 방금 전에도 두 칸 차이를 봤는데 이번에도 지금 두 칸이 차이가 나거든요. k보다 마이너스 1, k보다 플러스 1. 근데 이게 정수 k야. 그 말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두 칸 차이 나게 x값 두 개를 이렇게 잡았을 때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x축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으나 x축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나머지 힌트.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 안에 있다는 얘기네. 일단 잡아. 일단 요 정도 설정은 해야 돼. 그 다음 4분의 1일 때도 0보다 작다니까 4분의 1일 때도 이쯤에는 그래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중간하게 잡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됐고 x축 하나만 설정을 하고 이것저것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4분의 1이니까 모를 땐 애매하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x축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너무 가운데 그렸나? 자, 이렇게 그렸어. 너무 가운데 그렸나? 뭔가 약간 요 정도? 진짜 애매하게 가운데에 가깝게 약간 쳐졌으니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이제 뭐냐면 요 상황에서 두 개의 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수가 어차피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거 아닐까? 로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고정도 했고요. 설정도 했고 이제 가정을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 가정이라는 건.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가정을 왜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정을 해놓고 이게 맞는지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칸을 꼈을 때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양이야. 괜찮아. 0하고 2를 곱해도 양이야. 괜찮아. 오, 벌써 맞았다고? 이러기에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근데 0하고 마이너스 1을 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마이너스 2와 0, 양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하나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죠. 그러면 0은요. 여기 써도 안 되고 여기 써도 안 돼요. 그치? 그러면 0은 요렇게 놓고 0 곱하기 2 하면 0 나오게끔 0 곱하기 마이너스 2에도 0 나오게끔 일단 설정을 해줘요. 선생님 그러면 0, 1, 마이너스 1이면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과연 문제를 그렇게 줬을까? 그렇게 줬으면 이게 나올 필요가 없지. 계산을 하라는 힌트잖아요. F'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계산했을 때 얘 나와야 된다는 거는 하나는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잡아볼게요. 둘도 이제 가정이 여기서 누가 제대로 잡냐에 따라 한 번 만에 끝나냐 두 번 만에 끝나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문제없게 흘러갈 거야. 하지만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라면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을 했을 때 값이 안 나오겠지. 자, 그러면 찍어볼게요. 1을 여기라고 해보자. 왜냐하면 이것도 또 근거가 있어. 4분의 1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얘는 계산을 위해 나온 것 같고 4분의 1이 여기 버텨야 된다는 건 1이 너무 멀리 가면 2분의 1이 여기가 생기고 4분의 1이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찍은 근거를 말해주는 거야. 어차피 두 개를 다 해봐야 되는 상황에 뭐가 낫겠느냐. 4분의 1이 0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되니까 1을 여기다 고정해주면 4분의 1은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1, 0인데 마이너스 1이 여기일 리가 없지.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1, 0, 마이너스 1을 대강 뭐 이쯤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쳐야지. 그럼 0하고 2 오케이, 1하고 3 오케이, 0이니까 넘어가면 어차피 계속 0이니까 상관없고 1하고 마이너스 1, 0이니까 오케이, 0 마이너스 2, 0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양 오케이 됐죠. 확인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서 마지막 희망은 뭐다? 이것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1로 올라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fx식을 써볼게요.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x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건 이제 요 알파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x-1과 x-알파 이렇게 놓고 f'x를 구해보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더하기. 뭐 남았니? 얘 미분하면 x의 x-1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f'-4분의 1이니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이걸 계산할 건데 자 여기서 겹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계산을 조금만 더 깔끔하게 가볼까? 자 묶을게요. 얘네들이 똑같아.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요. 더하기 16분의 5가 나오는데 이 값이 뭐래?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산을 위해 얘 한번 풀게요. 다 전개하면 8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16분의 5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16을 싹 곱해. 16 곱하면 6, 16 곱하면 83, 24 알파 16 곱하면 5, 16 곱하면 마이너스 4, 24 알파가 15 나와서 알파가 3, 8, 24, 3, 5, 15 알파가 8분의 5네요. 오케이, 여기가 8분의 5 어딨어? 8분의 5 맞니? 죄송해요. 마이너스 15네요.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오케이. 자 그러면 상황은 맞네요. 상황이 맞죠? 1, 0,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네. 맞네. 자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하지 않기 위해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틀린 값이 돼. 이렇게 찍고 넘어간 친구들은 운이 좋았던 거지. 근데 사실은 나는 운보다는 이거를 고려해서 풀었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니? 1이 넘어가면 4분의 1이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해볼까? 합리적이지 않니? 이렇게 따라갔을 때 답이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x축 위에 있을 땐 안 해도 되는 거지. 자, 결론 낼까요? 자, f8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8이었으니까 얘가 플러스, 아니 미안해, 8분의 5 플러스 8분의 5가 될 것이고 여기서 f8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 8 곱하기 7 곱하기 8 플러스 8분의 5가 돼서 8 먼저 곱해주면 7 곱하기 8, 8, 64 플러스 5니까 69 곱하기 7, 97, 63, 76, 42, 483이 나옵니다. 답은 483. 끝. 괜찮았다고 봐요. 이번에 계산이 아주 많지도 않았고
정말 그래프 유출 잘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솔직히 이번에 시험 좀 잘 봤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쉬웠다는 건 아닌데 극악무도하게 어려워서 공부를 했음에도 진짜 좌절감 느끼는 봤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손도 못 대겠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난다.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으면서도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공부하시다가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 처음에 고정하고 설정하고 이게 맞나 가정해보고 확정된 거 답하고 이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건 우리 수능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통 과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어서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